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는 바로 그 손길을 그리는 이야기다.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통해 회복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을 담아낸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치유의 서사로 자리 잡는다. 주인공 문강태는 정신병원 보호사로 일한다. 그는 언제나 조용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착한 이유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형 문상태를 돌보는 것이 그의 인생 전부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그리고 어머니의 사망 이후 강태는 자신보다 형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왔다. 자신의 감정은 늘 억누르고 희생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 강태의 삶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난다. 인기 동화 작가 고문영.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성공한 커리어를 지녔지만 그 내면은 깊은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그녀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상처를 상처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있다. 심리적으로 억압적이었던 어머니와 무기력했던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문영은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을 거부하는 모순된 자아를 형성했다. 이 둘은 상처의 방식이 달랐지만 서로를 통해 조금씩 변화한다. 문영은 강태의 진심 어린 말에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닫고 강태는 문영을 통해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사실을 배운다. 그리고 이 변화는 두 사람뿐 아니라 강태의 형 상태에게도 영향을 준다. 상태는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둔 기억과도 마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둡다. 문영의 어머니는 사실 수십 년 전 사망한 줄 알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그녀는 죽지 않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위장해 문영 근처에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자신의 딸조차 장난감처럼 다루려 했다. 그 끔찍한 진실은 문영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 동시에 강태와 상태 역시 과거 어머니의 죽음과 문영 가족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된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세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한다. 모든 상처와 진실, 과거와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닐은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는 그렇게 말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아픔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괜찮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다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는 단순한 힐링 로맨스가 아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가 외면하거나 억누른 감정, 정신건강, 가족, 트라우마, 그리고 자기 회복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섬세하게 접근한다. 특히 이 작품은 마음의 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내면을 극적으로 동시에 따뜻하게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 모든 서사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다. 드라마의 세 주인공은 모두 다르게 아팠다. 문강태는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온 사람이다. 형을 돌보며 스스로를 지우는 방식으로 살았다. 그는 늘 참아왔고 그 인내는 마치 미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감정이 소외된 구조를 의미했다. 그가 착한 사람이 된 이유는 진정한 선택이 아니라 운명처럼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반면 고문영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감춘 대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며 사람들과 부딪혔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행동은 종종 무례했지만 그것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절박한 언어였다.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주는 방법도 몰랐던 그녀는 강태를 통해 처음으로 감정의 거울을 가지게 된다. 누군가의 진심은 나를 비춰보고 나의 거친 말 안에 숨은 슬픔을 드러내준다. 문상태는 또 다른 층위에서 이 작품의 중심에 있다. 자폐를 가진 인물로 등장하지만 그는 단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순수하고 정직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상태는 말한다. 사람은 책처럼 끝까지 읽어봐야 진짜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드라마 전체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상처 있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드라마는 매회 동화 형식을 차용한다. 에피소드의 시작은 마치 그림책을 넘기는 듯한 나레이션과 함께 진행되며 이는 고문영이 동화 작가라는 설정과 맞물려 더욱 상징적으로 작용한다. 이 동화들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각 회차의 주제를 상징화한 장치이며 때로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비유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방식은 전개의 밀도를 높이며 시청자에게도 감정적으로 깊은 몰입감을 준다. 이 드라마가 특이한 점은 정상이라는 개념에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늘 누가 정상이고 누가 이상한지를 구분하려 든다. 하지만 드라마는 묻는다. 그 기준은 누가 정했나요? 문영은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이상한 여자지만 누구보다도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다. 강태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인물이다. 상태는 자폐라는 진단명 아래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섬세한 감성과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다. 이처럼 드라마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경계를 허문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처와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 어떤 이는 표현하고 어떤 이는 감춘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는 그 수용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아름다운지를 차분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치유가 단지 누군가를 구해주는 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강태가 문영을 구한 것도 아니고 문영이 강태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다. 그들은 서로의 거울이 되었고 서로의 상처를 비춰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즉, 치유는 타인을 통해 일어나지만 결국은 스스로의 선택과 변화로 완성된다. 드라마의 결말은 아주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하다. 세 사람은 여전히 상처를 지니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때로는 냉정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걷기로 한다. 어릴 적 그들의 삶을 괴롭혔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채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가 말하는 회복의 본질이다. 완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삼위 회복이다. 이 드라마는 단지 감동을 주는 작품이 아니라 시청자의 삶에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있나요? 그 상처를 누구와 나누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세 인물의 심리 구조를 차례로 짚어야 한다. 이 드라마가 건드리는 정서는 단순한 감정선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복잡한 기억, 억눌린 자아, 상처 위에 덧입혀진 얇은 방어막 같은 것들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나 행동은 그들의 진짜 마음을 완전히 말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눈빛, 말끝, 또는 말을 하지 못한 순간들을 통해 진심에 가까워진다. 문강태는 늘 자신을 지워왔다.
그는 타인의 욕구에 철저히 반응하며 살아왔다.